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BOD 파트 중에서 BOD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개론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BOD 공식이에요. 그래서 BOD 공식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지 않으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됐고 절대로 시험에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먼저 BOD 공식을 설명을 드리면, 자, BOD 공식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느냐 하면 소모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 공식이 있어요. 잔류 공식을 잔존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소모 공식이라는 것은 보통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며칠 BOD냐, 다시 말해서 BOD5 또는 BOD3 이런 값을 계산했을 때는 소모 공식이라는 말을 써요. 반면에 잔류 공식이라는 것은 며칠 유하 후 또는 몇 킬로미터 유하 후, 유하라는 것은 흘러갔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계산했을 때는 잔류 공식 또는 잔존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단서에 따라서 소모 공식과 잔류 공식을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미수가 있어요. 미수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대수와 상용대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용대수를 우리가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대수를 ln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용대수의 역수가 10의 x죠. 그리고 자연대수의 역수가 2의 x거든요. 그래서 상용대수라는 말이 나오면 미수를 10의 x를 10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연대수를 사용하게 되면 2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럼 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 x자리에 k가 들어가요. k. 그래서 우리가 탈산소 계수, K1을 탈산소 계수라고 하거든요. 그 탈산소 계수가 미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탈산소 계수의 미수는 뭐 1을 기준해라, 10을 기준을 해라, 상용대수, 자연대수 이런 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식을 가지고 나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정리를 할 건데,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을 잡을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뭐냐면 BOD5예요. 우리가 BOD 시험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소모 공식이에요. 그리고 미수는 10을 기준해요. 그래서 BOD 공식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BOD5는 BODU,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 게 최종 BOD가 존재를 해야 돼요. 최종 BOD 값에 비해서 BOD5가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BODU 곱하기 1-10의 K1T. 그래서 이 K가 탈산소 계수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미수 10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미수를 뜻하는 거예요. 미수. 그리고 K1이라는 것은 탈산소 계수. 그리고 T라는 것은 시간. 그래서 여기서 T라는 것은 시간인데 뭐를 뜻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BOD5라고 하면 5일을 뜻하는 거죠. BOD3라고 하면 3일. 그래서 T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요. 며칠 BOD에 있는 T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BODU는 말 그대로 최종 BOD예요. 그럼 여기서 K1과 K2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천이 있어요. 하천. 그럼 하천에 이런 유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해요. 그럼 뭐가 소모돼요? 산소가 소모돼요. 그때 소모되는 산소를 K1이라고 하고 이름을
탈산소 계수라고 해요. 탈산소 계수라고 하고 나타내는 단위는 per day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천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녹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K2라고 표기를 하고 이름을 제폭기 계수 또는 제폭이 계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내는 단위는 per day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K1이라는 것은 뭐냐면 탈산소 계수예요.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소모하는 산소량이 얼마만큼 소모가 됐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K1은 탈산소 계수, K2는 제폭이 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소모 공식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가 10을 사용할 때와 미수가 뭐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1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서상에서 미수를 10을 사용하라고 하면 여기 10을 대입하고 1을 사용하라고 하면 10 대신에 1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소모 공식은 미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잔존 공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빠지느냐 하면 1-라는 게 빠져요. 1-라는 걸 빠지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미수를 10을 사용할 수도 있고 1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BOD 공식에 있는 네 가지가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그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BOD5 소모 공식 미수 10이거든요. 그래서 식을 하나를 만들어요.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소모 공식이라고 했는데 소모 공식이 두 개예요. 뭐에 따라서? 미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미수를 10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개는 1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잔존 공식 또는 잔류 공식으로 가면 이 소모 공식에서 1-를 빼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에서 식이 동일한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미수 10을 사용하느냐 1을 사용하느냐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에서의 차이점이 뭐예요? 1-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에요. 1번과 2번 식에서는 1-가 있죠. 반면에 3번과 4번에서는 1-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공식 한 개를 이용을 해서 4개를 다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식을 많이 외운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식 한 개를 외워서 이 4가지를 만들 수 있을 때 가장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공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K1이나 K2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K라는 1.5 있잖아요. 1.5. 그래서 그 1.5와 K1, K2는 다른 겁니다. 1.5라는 것은 BODU와 BOD5의 B가 되는 거죠. BODU, 최종 BOD는 우리가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소모된 산소 100%를 기준을 하고 BOD5라는 것은 5일 동안 소모됐을 때 67%가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100% 나누기 67%를 했을 때 1.5가 나오는 값이 되는 거죠. 반면에 K1이라는 것은 유기물이 물속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야 되겠죠. 뭐를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그때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K1. 그래서 이름을 탈산소 계수. 단위는 per day. 반면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값을 우리가 K2.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것을 제폭기 계수 또는 제포기 계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단위는 per day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BOD 공식을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식 해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도시 하수의 최종 BOD가 100mg/L이고 탈산소 계수가 0.1 per day.
상용대수의 의한값이라고 하고 BOD5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BOD5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미수가 뭐가 되는 거죠? 미수가 10이 되는 거예요. 미수가 10. 자, 그래서 미수가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면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가 되는 거죠. 제가 하나 기본식을 보여줬던 그 식입니다. 자,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지금 최종 BOD가 100mg/L, 100mg/L가 뭐예요? BODU예요. 자, 그리고 탈산소계수 0.1%D가 K1이에요. 그죠? 그러면 BODU 자리에 100mg/L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K1 자리에 0.1%D. 그럼 T 자리에는 얼마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BOD5를 계산하니까 T는 얼마가 되는 거죠? 5일이 되는 거예요. 5일.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68.38mg/L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시겠습니다. BODU가 300mg/L일 때 5일 후에 잔존 BOD를 계산하시오. 1차 반응 기준 탈산소계수 K1은 자연대수 0.1%D를 기준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기본식을 적으세요. BOD5는 BODU 곱하기 1-10의 K1T 가장 기본식을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잔존 공식이라고 했어요. 잔존. 그러면 뭐를 빼주는 거죠? 1-를 식에서 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연대수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자연대수를 기준을 하게 되면 미수를 뭐를 쓰나요? 1을 사용하죠. 그래서 10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완성한 식이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BOD5는 BOD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1T. 그래서 한 개의 기본식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단서에 따라서 바꿔서 식을 만드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BOD 공식은 누구나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헷갈리지 않게. 일단 공부를 했으면 안 헷갈려야 돼요. 실컷 공부를 해놨는데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가 잘못된 거죠. 자, 따라서 대입해보면 BOD-U, 최종 BOD가 지금 300mg/L 뜹니다. 그리고 K1이 0.1%. 그럼 T는 얼마죠? 5일 후에 잔존 BOD, BOD5를 계산하니까 T는 5일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81.96mg/L예요. 그래서 예제 3번을 통해서 소모 공식, 그리고 예제 4번을 통해서 잔류 공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3번에서는 바꿔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미수 2, 그리고 예제 4번에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미수 10, 그 두 개밖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질산화라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BOD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THOD,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소모된 산소량을 THOD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THOD에서는 탄소 BOD와 질소 BOD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20일이 되면 100%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해가 쉽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리 후기부터 우리가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분해가 잘 안 되느냐면 탄소 화합물하고 다르게 질소 화합물은 무조건 산소하고 결합하는 질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질산화가 이루어진 화합물만이 다시 탈질, 다시 말해서 N2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 중에 N2로 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공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죠. 왜? 질산화도 거치고 탈질화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산화예요. 그럼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소라는 성분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산화에서는 반드시 산소가 들어가게 돼요. 자, 먼저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럼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아미노산이죠. 그러면 아미노산의 성분은 글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리신. 그래서 글리신은 C2
H5O2N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리신이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배출되느냐 하면 NH3N이라는 암모니아성 질소로 배출이 돼요. 자, 여기서 왜 다시 N, 여기서 N을 쓰느냐 하면 NH3가 중요한 게 질소 화합물에서는 질소가 중요한 거죠. 화합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N, 다시 말해서 NH3N, NO2N, NO3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합물의 농도가 주어졌느냐, 화합물 중에서 N의 농도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소 화합물과 인화합물에서는 다시 N, 다시 P라고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신중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출된 NH3N이 NO2N, 산소하고 결합해서 NO2N이 돼요. 그 다음에 NO2N은 다시 산소하고 결합해서 NO3N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산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질산화라고 그랬잖아요. 질산화가 이루어지는데 무작정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질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NH3N, NH3N이 NO2N이 됐을 때 참여하는 단계가 첫 번째라고 그래서 1단계라고 그래요. 자, 이 1단계에 참여하는 균이 뭐냐 하면 아질산균입니다. 아질산균. 자, 그 다음에 NO2N이 NO3N이 됐어요. 자, 2단계 반응을 하죠. 2단계 반응에 참여하는 세균이 질산균이에요. 그래서 이 아질산균의 대표적인 게 니트로조모나스, 그리고 질산균의 대표적인 게 니트로박테예요. 그래서 이런 니트로조모나스나 니트로박테라는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질산화 과정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NH3N, NO2N, NO3N이 정답이에요. 이 순서가 되어 있는 게. 그러면 NH3N이 NO2N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1단계 미생물이 되는 아질산균이 참여를 하는데 그때 아질산균은 니트로조모나스, 그리고 NO2N이 NO3N으로 전환됐을 때는 2단계 반응이 일어나고 2단계 반응에 참여하는 미생물이 질산균인데 그때 이 질산균이 니트로박테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질산화 세균에 요구되는 산소량, 다시 말해서 질소 BOD 또는 NOD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NH3가 NO2가 되고 NO2가 NO3가 되는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반응식에 보시게 되면 자, NH3가 NO2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질산화기 때문에. 그래서 NO2가 되고 H2O가 되고 H 플러스가 돼요. 그때 필요한 산소가 2분의 3개, 다시 말해서 1.5개예요.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NO2가 NO3가 되죠. 그럼 NO2가 NO3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개가 필요하죠? 1개. 그래서 산소는 O2로만 존재하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1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NO2를 없애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NH3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소는 2분의 1개, 2분의 3개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 산소가 2개가 되는 거죠. 2분의 4니까. 자, 그리고 NO3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H2O 내려오고 H 플러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NH3가 질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는데 총괄 반응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NH3가 산소 2개와 결합을 해서 NO3, H2O, H 플러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질산화가 이루어졌을 때 pH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H 플러스가 발생했어요. 그럼 질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H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pH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pH 값이 낮아지게 되는 게 질산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질산화 세균은 1단계에 참여하는 세균과 2단계에 참여하는 세균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1단계라는 것은 NH3N이 NO2N이 됐을 때예요.
그때 참여하는 세균이 아질상균. 아질상균의 대표적인 게 니트로조모나스. 자, 그리고 NO2N이 NO3N으로 갔을 때 참여하는 질산균. 2단계죠. 2단계 균이 질산균인데 그때 질산균의 대표적인 게 니트로박테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pH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질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뭐가 증가하죠? H 플러스가 증가해요. 그래서 H 플러스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pH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pH가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응식을 몰라도 pH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질산화니까 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질산이 뭐예요? 질산이 HNO3예요. 그럼 이 HNO3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되겠죠. 항상 이온을 나타냈을 때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H 플러스가 질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H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니까 pH는 어떻게 되죠?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질산화 반응의 특징입니다. 자, 아질산화 반응의 특징. NH3N이 NO2N이 됐을 때의 뜻합니다. 관련 미생물은 독립영양계 세균이다. 독립영양계, 우리가 앞에서 독립영양계를 우리가 합성에 따라서 광합성이냐 화학합성에 따라서 에너지원과 그리고 탄소원을 구별해 봤죠. 그래서 독립영양계. 자, 그리고 NH4 플러스 N. 여기서 여러분들이 NH4 플러스와 같은 게 뭐 있어요? NH3입니다. 그래서 NH3는 화합물로 표기하는 거고 NH4 플러스는 이온으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NH3라는 암모니아를 이온으로 표기하면 NH4 플러스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NH4 플러스 N산화에 알칼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O2도 필요하다. 질산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식 속도는 0.21에서 1.08 day-1. 여기서 단위가 day-1이라는 것은 per day와 같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1번과 4번이 오답으로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4번은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질화 중에서 아질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질산화라는 것은 NH3N이 NO2N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답은 정식 속도는 1.44에서 3.08 day-1 범위 정도다. 조금 전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정확한 값은 0.21에서 1.08 day-1 또는 per day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가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답은 관련 미생물은 독립영양계 세균이다. 그리고 에너지원은 화학에너지, 산소가 필요하다. 호기성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질산화와 탈질화를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질산화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탈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산화가 된 물질이 N2로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NH3N, NO2N, NO3N, 대기 중 N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NH3N이 질산화가 이루어져서 NO2N이 됩니다. NO2N이 질산화가 이루어져서 NO3N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가 있는 NO2N과 NO3N은 탈질화가 이루어져요. 두 개는. 탈질화가 이루어져서 대기 중에 N2로 제거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산화가 되지 않은 물질들은 탈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질소화합물을 제거하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질산화 과정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질산화 과정은 NH3N, NO2N, NO3N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NH3N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배출되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주성분이 뭐죠? 글리신. 그래서 맨 앞에 글리신이 나오고 NH3N, NO2N 그리고 NO3N 순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대기 중에서 수중의 질소 순환 과정의 질산화 및 탈질의 순서를 옳게 표시한 것은 자, 먼저 질산화가 되려고 하면 NH3, NO2, NO3
그러면 NO2와 NO3가 질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얘들은 다시 뭘로 제거되죠? N2. 그러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문제 자체가 질산화가 또는 탈질화 두 개를 묻는 게 아니고 질산화와 탈질화를 동시에 묻게 돼요. 그러면 시작하는 물질은 질소화합물 중에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NH3.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거되는 물질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N2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을 가번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탈질은 무조건 대기 중에 N2로만 제거를 시키는데 질산화가 이루어진 화합물, 주로 NO2와 NO3가 N2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팁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질산화 과정과 탈질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질산화 과정은 가장 아래쪽에 첫 번째 아미노산이 글리신입니다. 글리신, 그리고 NH3N, 그리고 NO2N, NO3N이 되는 거죠. 반면에 탈질화 과정은 NO3N, NO2N, 대기 중에 N2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죠. 그러면 질산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질산화 미생물이 참여를 하고 탈질이 일어났을 때는 탈질화 미생물이 참여를 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생물학적 질산화 공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질산화와 탈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산화와 탈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질산화 반응에 참여하는 미생물은 산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많은 산소가 필요하죠. 적은 산소가 아니고. 그래서 호기성은 호기성인데 절대 호기성이에요. 산소가 많이 필요한 절대 호기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미생물이냐 하면 독립영양계 미생물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탈질이라고 하면 종속영양계 미생물이 참여를 하게 되죠.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인데 독립영양계. 그리고 질산화 반응에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는 1단계 4번에 보시게 4번, 5번을 3, 4, 5번을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가 됐을 때는 1단계. 그때 1단계에 참여하는 미생물을 아질산균. 그때의 아질산균은 니트로조모나스. 자, 그리고 NO2N이, NO3N이 되는 단계가 2단계. 2단계에 참여하는 균은 질산균. 그때의 질산균의 대표적인 미생물은 니트로박터. 그래서 3번, 4번, 5번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질산화 반응은 호기성 폐수 처리에 후기에 진행되죠. 탄소화합물은 바로 처리가 되지만은 질소화합물은 질산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응 후기에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질산화 미생물은 유기탄소보다 무기탄소를 새로운 세포 합성에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기탄소를 이용하는 것은 왜 그렇죠? 독립영양계이기 때문이죠. 독립영양계라고 하면 무기물을 이용을 하게 돼요. 무기물을 이용을 하니까 탄소는 무기탄소. 그때 무기탄소의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이 뭐죠? CO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질산화 반응에서 최적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되느냐 하면 30도 정도. 그리고 질산화 공정에서 질산화 공정이 많이 지속적으로 반응하면 H+가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따라서 H+가 증가함으로써 pH는 어떻게 되죠? pH는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질산화 미생물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필요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절대 호기성입니다. 따라서 절대 호기성이라는 뜻은 높은 산소 농도를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11번과 12번은 우리가 설명했던 질산화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는 별도로 기억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반응식에서 설명해 줬던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는 거죠. 니트로박터는 암모늄 이온의 존재하에서 pH 9.5 이상이면 생장이 억제되고 니트로조모나스는 알칼리성 상태에서 활성이 크지만 pH 6.0 이하에서는 생장이 억제된다. 그래서 11번과 12번에서는 니트로조모나스와 니트로박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응식에서 설명했던 내용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질산화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산화 미생물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독립영양성 미생물 맞습니다. 그럼 탈질은 반대로 종속영양성 미생물이 되겠죠. 나번에 질화 반응으로 알칼리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다번에 정식 속도가 느리고 라번에 중온성 미생물이다. 자, 설명에서 틀린 것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알칼리도를 생성을 하는 것은 질산화가 아니고
탈질화 미생물에 대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BOD에 관계되는 공식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질산화 공정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탈질화 공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